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는 이야기가 지금 당신 앞에 놓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따뜻한 마음 하나가 더 멀리, 더 깊이 전해지게 하는 조용한 기적입니다. 낯선 도시에서 맞이한 첫 비는 참 외로웠습니다. 서울이라는 이름은 내게 익숙했지만 그곳의 공기, 사람들, 언어는 모두 처음이었죠. 하늘은 잿빛으로 내려앉았고 거리엔 우산을 든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전화를 하며 걷고 누군가는 이어폰 속 음악에 고개를 끄덕이며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멈춰 서 있었습니다. 길을 잃었다는 감정보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먼저 다가왔어요. 카메라 비 맞으며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외국인 청년 클로즈업. 배터리가 꺼져버린 화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갈 곳을 몰라 서성인다. 말도 통하지 않고 간판은 모두 낯선 글씨로 가득했죠. 무엇보다 그날의 공기는 너무 차가웠습니다. 비는 점점 거세졌고 그 누구도 제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마치 세상 속에서 혼자가 된 기분. 모두가 바쁘고 모두가 제 길을 아는 사람들 같았고 그 사이에 끼어든 저는 그 누구의 일부도 아닌 그냥 스쳐 지나갈 그림자 같았습니다. 비 맞은 머리카락, 물기 맺힌 눈동자, 주머니 속 구겨진 지도. 뒷배경 흐리게 처리되며 외국인 청년의 표정만 선명하게 보임. 그런데 그 순간 한 사람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확히는 저를 바라본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자 회색빛 비 속에서 작은 우산 하나가 제게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 우산 아래엔 작은 체구의 할머니 한 분이 계셨죠. 비닐봉투를 들고 구부정한 허리.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으로 다가왔고 자신의 우산을 제 머리 위로 살며시 씌워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한국어 한마디. 괜찮아요, 함께 써요. 좁은 우산 아래 나란히 서 있는 두 사람. 천천히 비오는 골목을 걷는다. 음악의 음량이 살짝 올라가며 감정을 고조시킴. 그녀는 제게 어디서 왔는지도 무엇을 하려던 길이었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우린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그 우산 아래에서 우리는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카메라는 두 사람의 발을 비춘다. 물웅덩이를 조심히 피해가는 발걸음. 우산 가장자리에 떨어지는 빗방울. 화면은 서서히 흐려지며 회상 속 장면처럼 바뀜.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건 큰 말도 복잡한 설명도 화려한 언어도 아니라는 걸요. 작은 행동 하나, 미소 하나, 말없이 건네는 우산 하나가 한 사람의 하루를 아니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요. 그녀는 제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간 대 인간으로 비를 막아줄 우산을 나눠주었을 뿐입니다. 우산을 건넨 뒤 멀어지는 할머니의 뒷모습. 외국인 청년은 멈춰서 그녀를 바라본다. 비는 계속 내리지만 마음은 더 이상 젖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작은 순간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가장 외로웠던 순간, 누군가의 손길이 당신을 안아준 적이 있나요? 그게 말없이 건넨 우산일 수도 있고 전철 안에서 내 자리를 양보해준 눈빛일 수도 있고 어쩌면 단지 괜찮아요 라는 말 한마디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그 할머니는 제게 우산을 건넸지만 사실은 마음을 건네주신 거였습니다. 자막, 비는 멈췄지만 그날의 온기는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내리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마리오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유학을 위해 한국에 온 지 이제 막 2주가 되었던 날이었죠. 모든 것이 새롭고 또 조금은 두려웠던 시간 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을 알게 된 건 드라마 속 장면들이었어요. 모든 게 질서 있고 배려 넘치고 어딘지 따뜻한 나라. 하지만 화면 속 이야기들이 진짜 현실일지 그건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편에선 늘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었죠. 마리오가 서울 거리에서 서투르게 지도 앱을 살펴보며 걷는다. 그날은 유난히 흐렸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도심을 뒤덮었고 공기에는 비의 냄새가 잔뜩 묻어 있었죠. 그날따라 저는 괜히 도서관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학교 근처에 새로 생긴다고 들은 곳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방향 감각도 없고 한국어도 아직 서툴렀던 저는 그만 엉뚱한 골목으로 들어서고 말았어요. 낯선 간판들, 복잡하게 얽힌 길, 그리고 하나둘씩 줄어드는 사람들의 발걸음. 도심에서 벗어난 한적한 주택가, 구불구불한 골목길. 처음엔 괜찮았어요. 그저 다시 돌아가면 되겠지 싶었죠. 하지만
갑자기 하늘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 몇 방울이 이마에 닿더니 곧바로 퍼붓는 장대비로 변했어요. 비 맞은 마리오의 어깨가 젖어간다. 종이에 인쇄된 주소가 흐려진다.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나왔고 설상가상으로 휴대폰 배터리도 얼마 남지 않았더군요. 지도를 보며 방향을 확인하려는 찰나 배터리 부족이라는 알림과 함께 화면이 꺼져버렸습니다. 정적. 주변은 사람 하나 없이 텅 빈 듯 멀리서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만 들림. 그 순간 저는 정말 완전히 고립됐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기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무엇보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어요. 아직 저기요라는 말조차 어색하게 들리는 상태였으니까요. 마리오의 눈이 흔들리고 손으로 젖은 머리를 쓸어넘긴다. 입술이 달싹이며 말하려다 멈춘다. 아무도 나를 모른다. 그 생각이 갑자기 가슴을 깊게 누르기 시작했어요. 말이 통하지 않는 도시에서 나만 혼자인 듯한 그 순간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이었습니다. 길가에 쪼그려 앉은 마리오. 뒷배경은 점점 어두워지고 비는 계속해서 내린다. 옷은 이미 흠뻑 젖었고 신발 속엔 물이 찰랑이고 있었죠. 한참을 그렇게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조심스레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이 거의 없던 거리에서 분명 누군가 제게로 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고개를 들었을 때 제 앞에 서 계셨던 분은 허리가 조금 굽은 한국인 할머니 한 분이었습니다.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우산을 들고 마리오에게 다가오는 모습. 카메라는 할머니의 손, 우산 끝자락, 그리고 마리오의 얼굴을 번갈아 비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우산을 제 머리 위로 올려주셨습니다. 눈을 마주쳤는데 그 눈빛이 참 이상했어요. 마치 괜찮아, 너 여기 있어도 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괜찮아요 함께 써요. 처음 들은 한국어였어요. 그토록 많은 단어들을 외우려 애썼던 제가 단 4글자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괜찮아요. 그 말은 마치 그날 비와 함께 떨어진 제 불안과 외로움을 단번에 씻어낸 주문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좁은 우산 아래 걷는다. 카메라는 살짝 위에서 내려다보며 우산 가장자리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잡는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시간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녀가 제 옆에서 조용히 걸어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였으니까요. 누구도 물어봐주지 않던 괜찮니? 를 그날 그녀는 눈빛과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근처까지 동행 후 손짓하며 인사하는 할머니.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 그녀는 천천히 손을 흔들며 인사를 했고 말없이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름도 어디 사시는지도 알 수 없었지만 그 짧은 몇 분이 제게는 한국에서의 모든 시간을 바꿔놓았습니다. 비는 쉴 틈 없이 내렸습니다. 몸은 점점 더 젖어가고 마음은 점점 더 웅크려졌죠. 누군가 나를 알아봐 줬으면, 누군가 내게 손을 뻗어줬으면 그렇게 생각하던 순간이었습니다. 제 시야 한가운데 작은 우산 하나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정말 조용히 세상의 소리를 다 잠재운 듯이요. 우산을 든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마리오 앞에 선다. 그녀의 발자국은 빗물 위에 조용히 새겨진다. 할머니 한 분이 말없이 제 앞에 서셨습니다. 그분은 먼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산을 제 머리 위로 살며시 씌워주셨습니다. 차가웠던 빗방울이 멈추는 그 느낌. 그 순간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의 얼굴, 깊은 주름 사이로 스치는 부드러운 미소. 그녀의 눈에는 잔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눈빛은 너무도 맑고 따뜻했어요. 저를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처럼 아무 말 없이 그냥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여기 함께 써요. 따뜻한 한국어 한마디가 내 심장을 적셨다. 그 말은 단지 친절을 표현한 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존재를 인정해주는 인사였고 제 외로움을 감싸 안는 호응이었어요. 그날 들었던 수많은 단어들 중 그 짧은 한마디가 제게는 가장 완전한 문장이었습니다. 마리오와 할머니가 좁은 우산 아래 함께 걷기 시작한다. 물웅덩이를 피해 걷는 할머니의 걸음, 그 옆에서 어색하게 따라가는 마리오. 그 우산은 결코 넓지 않았습니다. 둘이 걷기엔 비가 자꾸 어깨를 타고 들어왔죠.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질문을 하지 않으셨어요. 어디서 왔니? 또 왜 여기 있어? 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같은 방향으로 걸어주셨습니다. 그 시간은 고작 몇 분이었지만 제겐 세상을 다시 보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우산 아래 마리오가 살짝 미소 짓는다. 할머니는 앞을 보며 묵묵히 걷는다. 그들 사이엔 언어가 없지만 공감이 있다. 그날 이후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그녀는 왜 나에게 다가왔을까? 왜 하필 나였을까? 하지만 곧 깨닫습니다. 그녀는 이유가 필요 없었을 겁니다. 그저 비를 맞고 있는 누군가를 보고 자연스럽게 다가간 거죠. 마치 그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버스 정류장 근처 할머니가 멈춰서고 손짓하며 마리오에게 이곳이라고 알려준다. 버스 정류장에 다다르자 그녀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말없이 한 손을 들어 살짝 흔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리오가 말을 건네지만 할머니는 뒤돌아서 조용히 걸어간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지만 마리오의 얼굴은 밝아졌다. 그녀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는 비 속으로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그렇게 저를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그 우산을 씌워주시던 그 손길은 이름도 모르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지만 제 마음에 가장 깊게 남은 사람입니다. 할머니의 멀어지는 뒷모습, 그날 그녀가 보여준 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정정이라는 한국만의 언어였습니다. 말보다 더 진하게, 표정보다 더 깊게 마음을 건네는 방식이었죠. 비는 계속해서 내렸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젖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함께한 짧은 동행이 제 안에 따뜻한 무언가를 남기고 갔으니까요. 이젠 한국에서 지낸 시간이 어느덧 3년째가 되었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땐 모든 게 낯설고 모든 상황이 조심스러웠던 제가 지금은 지하철 노선도 없이도 갈 길을 알고 거리에서 마주치는 한국어에도 익숙해졌죠. 그날 비를 맞으며 길을 잃었던 그 짧은 순간은 이제 먼 과거처럼 느껴지지만 그때 느꼈던 감정만큼은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마리오가 골목길을 지나 걷는다. 길을 묻는 외국인을 보고 자연스럽게 미소 짓는다. 제가 아직도 선명히 기억하는 건 우산도 빗소리도 아닙니다. 그날 제게 괜찮아요 라고 말해주시던 그분의 눈빛과 표정이에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미소는 제 언어로도 마음에 닿았습니다. 그건 누가 봐도 당신 괜찮아, 나는 여기에 있어 라고 말하는 눈빛이었거든요. 정정은 언어보다 강하다. 그날 이후로 저에게 한국은 단순한 나라, 목적지가 아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리오가 길을 헤매는 외국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가 말을 건다. 그분의 작은 친절 하나가 저를 이 도시에 살게 한 이유가 되었고 결국 이곳을 두 번째 고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는 그날의 할머니처럼 누군가가 길을 잃고 있으면 먼저 말을 걸어보게 됩니다. 괜찮아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마리오와 외국인 관광객이 함께 웃으며 길을 찾는 모습, 햇살에 살짝 반사된 그들의 미소. 처음엔 그게 어려웠어요. 제가 뭐라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하지만 마음을 열면 말은 곧 따라온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분의 정이제게 그랬듯이 이제는 저도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할 수 있다는 걸요. 마리오가 문 앞에 꽃을 놓고 사라진다. 뒤늦게 나오는 이웃이 그 꽃을 보고 웃는다. 정정이라는 단어는 사전에서는 설명이 부족한 단어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자기 마음처럼 아껴주는 것. 그게 바로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우산 하나가 만든 변화. 그건 결국 사랑이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그 할머니를 떠올립니다. 그녀의 이름을 모르고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도 알 수 없지만 하지만 그분은 평생 제 마음 안에 남아있을 겁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날 당신이 제게 건넨 우산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꿨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마리오가 카메라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인다. 화면은 서서히 어두워지고 마지막 문장 자막 등장. 자막. 당신의 작은 친절은 누군가에겐 평생을 남을 기억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도 누군가의 손길이 간절했던 시간을 떠올리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비 오는 날의 작은 우산. 그 하나가 제게 남긴 따뜻한 기억처럼
이 영상이 당신에게도 작은 온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늘 위로 천천히 올라가며 마리오가 서서히 멀어진다. 이어 자막과 함께 목소리 계속.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작은 친절이 어떤 이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도 있죠. 저는 그날 그 짧은 몇 분의 따뜻함을 통해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지금 당신이 좋아요 하나를 눌러주시는 것도, 구독 버튼 하나를 눌러주시는 것도 그 따뜻함을 함께 이어가는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한 행동입니다. 이 채널은 그런 이야기들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아무도 몰랐던 마음,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장면,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아주 깊은 정정의 순간들을요. 혹시 당신도 이 세상 어딘가에 조용히 피어난 감동의 순간을 마음에 품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공간이 당신의 이야기와 함께 숨 쉴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 속 사람들과 풍경들, 앞서 지나갔던 장면들이 몽타주처럼 스쳐 지나간다. 좋아요와 구독은 단지 버튼 하나가 아닙니다. 이야기를 더 멀리,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진심의 다리가 되어줍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 한 조각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날 나를 안아준 우산처럼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쉼이 되길. 감동은 함께 나눌 때 더 깊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그 따뜻함을 이어가 주세요.